시작하겠습니다. 기하 해설 강의를 맡은 백인대장의 조홍래입니다. 자, 오늘 선택 과목은 전부 다 풀어볼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일 어려운 게 선생님 생각엔 28번이었는데 30번은 엄청 쉬웠죠. 28번 문제가 좀 어려웠고 나머지는 무난하게 보겠습니다. 쉬운 문제도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을 좀 해볼게요. 자, 2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점짜리죠. 포물선인데 이 포물선은 일단 부호를 따지셔야죠. 부호. 그죠? 부호를 따지시면은 원래 이제 평행이동을 한 거니까 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P가. 그러니까 준선은 X는 3에 위치를 할 텐데 이게 X는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죠. 그러니까 Y제곱은 마이너스 12X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준선도 평행이동이 돼서 X는 4가 된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볼게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 벡터식을 만족할 때 P-Q를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이렇게 풀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얘를 다 위치 벡터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배 하고 B 벡터 빼기 A 벡터. 자, 그다음에 플러스 P에 그죠? C 벡터 빼기 B 벡터. 오, 좋아. 자, 이것은 Q에 A 벡터 빼기 C 벡터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근데 A, B, C가 서로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개수가 다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앞에 A 벡터 앞에 개수는 마이너스 2고 우변은 Q니까 얘가 되고요. 자, B는 E-P죠. 자, E-P라는 것이 0이다. 그죠? 그럼 끝났죠. C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Q는 마이너스 2고 P는 2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죠? 이 문제 쉽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풀고 넘어가도 되는데, 자, 두 번째 방법은 C점 통일할 수 있겠죠. C점 통일. 얘도 C가 있고 얘도 C가 있어서 C로 통일하면 앞에 2의 A, B 벡터는 CB 벡터, 자, 마이너스 CA 벡터로 바꿀 수 있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Q의 P죠. P의 CB 벡터. 좋았어. 이것은 Q의 CA 벡터다. 이렇게 표시해도 어차피 개수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CA 똑같아야 되니까 자, Q는 바로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자, E-P가 0이어야 되니까 P는 2가 나온다.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어차피 벡터가 두 벡터 값에 평행하지 않으면 더했을 때 항상 그건 일정한 벡터로 고정된 벡터가 나오죠. 그래서 너희가 이게 보면 순환형이라서 A, B, B, C, CA라서 뭐 이렇게 풀면 상관없는데 혹시나 너희가 이걸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건 알잖아요. A, B, BA, CA 이것이 0이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0이라서 이 개수가 똑같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이 2고 이 녀석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푸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25번 한번 볼까요?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에서 이 벡터 내적에 대한 문제죠. 이걸 풀 때는 그냥 이제 분배 법칙 써서 그냥 풀어도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그냥 푸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분배 법칙 쓰시면 되죠. 자, 처음에 이 녀석을 계산하면은 AB와 이 뭐죠? AC죠. 그럼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내적하면 정사형 되니까 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A, B 벡터와 CD 벡터는 반대 방향이니까 크기가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K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C와 AC인데 BC는 얘고요. BC는 얘죠. 이 벡터랑 AC인가요? 그렇죠. AC는 이 벡터라서 같은 방향이니까 내적하면 1이거든요. 그렇죠? 1. 그래서 계산하면 뭡니까? 플러스 K입니다. 자, 이것이 자, 이건 안 해도 돼요. 여기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은 항상 0이죠. 수직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것이 0이다. 그래서 K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풀면은 끝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을 거고. 자, 근데 항상 더 어렵게 나왔을 때를 가정해야 돼서 자, 두 번째 방법은요. 그냥 위치 벡터로 푸는 거죠. 그죠? 위치 벡터로 풀 수 있다. 그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길이가 다 1이라서요. 그러니까 이 BC랑 평행한 변을 X축이라고 생각하고 BA랑 평행한 이 축을 Y축이라고 생각하면은 A, B 벡터는 그냥 0,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이게 A, B 벡터고요. 자, 플러스 K에 BC 벡터는 1, 0이겠죠. 와, 대박. 그다음 내적 하고요. AC 벡터는 당연히 1, 마이너스 1이고요. 알죠? 1이니까. 그죠? 1, 마이너스 1 플러스 3K에 CD 벡터는 CD 벡터 0, 1이 됩니다. 자, 이것이 0이다. 이걸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자, 기울기로도 풀 수 있는데 일단 간단한 문제니까 두 가지로만 접근을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답이 2분의 1이죠.
자, 26번을 볼까요? 26번부터는 좀 그림을 좀 잘 그리셔야 되는데, 얘들아, 이제 그림, 이 타원이나 이제 2차 곡선은 어차피 너희 원을, 고1 때 원을 공부했을 때도 비슷하지만, 일단 그림으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도 그림을 좀 잘 그리셔야 돼요. 특히나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이 만약에 수능장에 들어갔을 때 이 문제에 그림이 주어진 경우도 있고 그림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림이 안 주어진 경우는 그림을 그려주면 너무 쉽기 때문에 안 주어진 경우가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림만 떡 부러지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초점이 주어졌는데 초점이 좀 어긋나 있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슈바 해놓고 너희 문제 나니까요. 자, 여기다 쓸게요. 자, 그럼 초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4고요. 자, 오, 대박. 그 다음에 여기가 12라고 한번 써봅시다. 12. 딱 썼어요. 그죠? 그럼 대충 여기가 0일 거고, 그죠? 0일 거고, 이 3등분이가 4, 30,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초점이 얘네 두 개고요. 장추의 길이가 24라서, 여기가 아마 타원의 중심이 될 겁니다. 그죠? 이 타원의 중심이 4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그럼 장축이 24니까 여기서부터 12만큼 떨어진 여기 16이 이 장축의 끝점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12만큼 떨어지면 요렇게, 그죠? 여기 마이너스 8인가요? 요 점이 12만큼 떨어졌겠죠. 그래서 타원이 됩니다. 자, 그려볼까요? 슈빠빠에서 슈빠빠 이렇게 타원이 되겠죠. 오, 좋았어. 이렇게 아마 그렸을 겁니다. 좋아.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마이너스, 얘가 F'이니까요. 표시해 볼게요. 얘가 F'이고 얘가 F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PF'의 길이랑 이 길이가 너희가 딱 보면 이게 몇입니까? PF' 맞나요? 맞죠? 16인가요? 16? 맞죠? 이 길이가 16인데 이 길이랑 여기서부터 타원 위의 점과의 길이랑 똑같대요. 대충 길이 같은 점을 찍는 거죠. 여기가 16으로 똑같아. 이 점을 내가 P라고 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X축, Y축은 뭐 그릴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은. 자,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F'과 P의 중점을 Q라고 했는데 그럼 중점을 딱 찍겠죠. 좋았어. 이 중점을 Q라고 찍었어. Q라고 딱 찍습니다. 자, 찍어 놓으면 너희가 공부를 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느낌이 딱 와야 되는데 지금 이 타원의 중심도요. 이 선분 F'의 중점이고 이 Q도 선분 F'과 P의 중점이거든요. 그럼 너희가 이거 정의 쓰려면 이거 연결해야 될 텐데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연결하면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얘랑 평행할 수밖에 없고 닮음일 수밖에 없고 1대2일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아, 이 정도구나. 자, 끝났네. 자, 이 정도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한 초점이 F'이면서 요 점이 한 초점이면서 자, 중심이 타원, 이 보세요. 타원의 중심이 0,0이잖아요. 아, 대박. 그러면 얘가 타원의 중심이면은 한 초점이 얘면 나머지 초점도 얘겠네. 이해되시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초점, 이 타원이 Q를 지난다는 얘기는 요렇게 대충 요런 타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물론 안 그래도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좋았어. 그랬을 때 A, B를 물어봤으니까 결국 너희가 생각할 때 이 초점은 알고 있으니 C는 알잖아요. 그럼 A제곱과 B제곱을 구하려면 요 길이와 요 길이 합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와, 되게 쉬운데? 왜냐하면 이 전체가 16이라서 얘가 8인 건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얘 장축, 이 큰 타원의 장축이 24라서 얘가 16이면 얘가 8일걸요? 와, 대박. 닮음이니까 얘는 4겠네. 끝이네. 그렇죠? 그러면 이 조그마한 빨간색 타원의 장축 길이는 12라서 여기 좌표는 6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타원의 방정식은요. 36분의 x제곱, 초점이 4라서 플러스 20분의 y제곱은 1이다.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제곱은 얘고 b제곱은 얘고요. 자, pf를 구하라 해서 8이죠. 그죠? 그래서 56 더하기 8인가요? 그래서 64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렇죠? 넘어갈게요. 자, 2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도 역시나 그림을 좀 그려놓고 풀어야겠죠. 그림이 없으니까. 이 포물선이 평행이동된 형태가 주어졌기 때문에 얘를 그릴 땐 항상 기억해야 할 게 포물선은요. 꼭지점의 좌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림을 그릴 때는. 그러니까 원래 포물선이 평행이동하지 않았다면 꼭점이 원점에 있을 텐데 그러니까 원래 y제곱은 8x라는 이 포물선을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지점이 원점이었는데 그 꼭지점이 마이너스 2,2로 갔으니까 그림을 싸빠리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슉 하고 그리고 여기 y축이고요. 자, 여기가 x축이라고 해볼게요. 좋았어. 자, 여기 원점입니다. 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죠. 대충 잡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초점이 됩니다. 꼭지점이 되죠. 꼭지점. P가 양수라서 당연히 오른쪽에 그려지죠. 맞아요?
근데 이제 대충 그래도 그림을 그릴 때 막 너무 대충 그리지 말고요. 그냥 대충 x에다 0 넣으면 16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4의 제곱이 돼야 돼서 이제 위로 4칸, 대충 4칸,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4칸, 뭐 이런 써서 대충은 어느 정도 좀 눈에 좀 합리적으로 그려라. 좀 어느 정도 정확하게 그려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좋습니다. 자, 얘가 포물선이에요. 자, 0,2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오, 대박. 0,2는요. 와, 초점인데요. 그죠? 이 0,a라고 썼지만 이 0,2라는 점은 초점이네요. 그죠? 초점. 그럼 우리가 포물선 문제인데 접선 아니면 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 거리에 똑같은 거리만 떨어진 이 준선을 그릴 수 있고, 이 준선은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여기 썼어요. 오케이, 좋았어. 얘가 초점, 얘가 준선이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너무 흔한 논점이 하나 나오는데, 이 OP와 PA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를 P0라고 한대요. 와, 이거 많이 봤는데. 얘도 가만히 있는 점이고 얘도 가만히 있는 점인데 이해되겠죠? 자, 잘 봐봐요. 그러니까 어느 이 포물선 위에 점을 P라고 했을 때 요 거리랑 요 거리압이 최소가 되는 점을 P0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무조건 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요 거리랑 항상 똑같거든요. 정의를 쓰면. 그럼 결국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는 요 길이 더하기 이 길인데 꺾여 있으면 최소가 아니니까 직선이 되려면은 대박 알겠다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될 거고 이게 최소가 되려면 여기서부터 직선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요 거리가 가장 최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길이 이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으니까 직선이 연결될 때 가장 최소 값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요 점이 바로 P0구나라고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P가 이런 데 있으면은 이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돼서 꺾인 선분이 되니까 길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P0가 여기 있어야 된다. 이것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와, 끝났네. 그럼 이 최소값, 요 길이의 합은 잘 봐. 요 길이에다가 요 길이를 더한 거잖아요. 요 길이에다가 요 길이를 더한 것에 요 길이에다가 요 길이를 더한 거. 다시. 요 길이에다가 요 길이를 더한 거의 최소는 당연히 이 길이니까 이 길이는 4가 되고 4로 최소값이 4로 딱 정해집니다. 그럼 끝났네. 와, 선생님. 그러면요. 얘가 4라는 건데 얘가 4라는 거네. 와, 그렇구나. 그럼 너희 끝난 게 뭐냐면 여기 잘 한 번만 보세요. 원점은 고정되어 있고요. A도 고정되어 있어요. Q는 모르는 점인데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압이 4로 일정하대요. 그러니까 두 가만히 있는 점으로부터 거리압이 4로 일정한 건 타원이겠죠. 그러니까 끝났다. 이거였구나. 뭐죠? 이 점과 이 원점, A란 점과 O란 점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인데 장축의 길이가 4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와, 끝났네. 그럼 타원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타원이 그려질 텐데 이 타원 위의 점이 바로 Q라는 거죠. 이 Q가 여기 위를 움직이는 거죠. 문제는 이 Q라는 점의 Y좌표의 최대와 최소를 물어본 거예요. 눈으로 보세요. 최대는 여길 거고 최소는 여기겠죠. 그죠? 그러면 너무 쉬운 게 타원의 중심은 0,1이니까 장축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1부터 2로 올라간 여기 높이는 3일 거고 1로부터 이만큼 내려간 요 높이는 마이너스 1일 테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10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그렇죠? 그림만 그리시면 간단하다. 자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28번을 볼게요. 오늘 시험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제입니다. 28번 문제가 어려우면 여기서 이제 탁 넘어가면서 풀어야 되는데 28번 문제는요. 일단 조건이 좀 많아 보여서 애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사실 풀어보면은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만 정확하게 그리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데 그림을 대충 그리면 시간만 쓰게 되고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죠. 이제 그림을 잘 그리자 나름대로 풀 때. 자, 네 점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x의 자취를 s라고 합니다. 근데 조건이 좀 많은데 이렇게 길게 나와도 하나씩 분석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점을 찍어놓고 봐야지 편하니까 좌표평면에 점을 찍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y축이고요. x축 슝. 좋았어. 나이스 샷. 자, 2,6은요. 대충 2,6 하나 둘. 아이고 너무 작게 보였다. 자, 하나 둘 2,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냥 찍자. 요 점이 a가 되죠. 자, 선생님 그려놓고 풀어도 되는데 이제 푸는 것도 보여주려고 자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자르면 6,2 이해되겠죠? 자, 4,4는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슉 잘라서 여기가 C인가요? C.
4,4. 나이스. 그 다음에 8,6인가? 8,6? 8,6은 요 높이랑 똑같은 얘기 슈파에서 슈파 그래서 요 정도 D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너무 지저분한가요? 됐죠? 요 정도 그림 그릴게요. 자, 그럼 일단 딱 보여지는 게 뭐냐면은 아이고 자, 괜찮아요. 자, 이렇게 딱 썼어요. 좋았어. 원점. 자, 이제 해볼게요. 자, ABC는 다 찍었습니다. 자, 보여지는 건 이 세 점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y는 x 위에 존재하죠. 자, 이 상태인데 이 가족권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얘는 벡터의 내적이니까 실수죠. 실수. 얘도 벡터의 크기에다가 3을 뺀 거니까 실수예요. 그럼 곱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요 녀석이 0이 되거나 아니면 이 녀석이 0이 된다. 합집합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먼저 볼게요. 자, 1번, 2번 두 개 나눠서 보면 첫 번째 이 녀석이 뭐냐면요. 자, 1번을 먼저 해석하면 간단합니다. 자, dx 벡터죠. 자, 1번을 해석하면 dx 벡터. 좋았어. 이거 내적에 OC 벡터가 0이야 라는 얘기죠. 자, 원점도 알고 있고요. D와 C도 알고 있는데 얘가 뭐냐면 OC라는 벡터와 DX라는 벡터가 수직이야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OC라는 건 Y는 X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직선, 이 벡터입니다. 이 벡터랑 수직이 되면서 D를 지나는 거죠. 그죠? D는 여기 있거든요. 와, 대박인데?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자, 가만히 있어봐. 봐봐. 생각 한번 해보면 요 점을 DX 벡터가 얘랑 수직이니까 바로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과 수직이 되는 직선 위의 점의 자취가 X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OC랑 수직이 되는 벡터가 DX 벡터니까 당연히 이 녀석과 수직이 되려면 이런 직선 위의 점이 X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면 좋았어. 샥 연장해서 그지? 이놈의 새끼랑 수직이 되도록 샥 아이고 수직이 되도록 하는 요 직선 이해됩니까? 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이 수직이 되는 요 점이 X다. 요 점이 X가 될 수 있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직선 위의 점들이 전부 다 X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이게 첫 번째에 대한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할게요. 아, 좋았어. 별거 아니구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두 번째는 더 쉬워요. 얘를 해석하면은 이거죠. CX 벡터인가요? CX 벡터. 물론 그냥 써도 됩니다. 이것이 3이다라는 얘기잖아요. CX 벡터가 3이다. 벡터의 절대값은요.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C가 고정된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C로부터 거리가 3인 점들의 자취를 X라고 하니까 원방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C를 중심으로 하고 요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방정식 위에 점이 바로 X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려볼까요? 자, 3이니까 분명히 요 점을 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 점을 지날 거고 요 점을 지날 거고 요 점을 지날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얘는 2루트이니까 얘보다 좀 더 멀리 가겠죠? 슈빠빠 어우 좋았어. 어우 그래서 대충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됐죠? 자, 그래서 요 원위의 점 정확히 얘기하면 얘가 2번에 대한 자취고 얘가 1번에 대한 자취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요 상태로 보시면 돼요. 와, 좋았어. 1번은 끝났다. 가조건은 끝났어. 그죠? 나조건만 볼게요. 자, 나조건 보세요. 자, 이게 말이 좀 길어서 그런데 두 벡터 OX 빼기 OP와 이게 뭐죠? PX죠. PX. 그러니까 요 녀석을 생각하면 그냥 PX입니다. 이 PX 벡터죠. 그 다음에 OC가 표로 평행하다. 와, 대박인데? 잘 봐. 지금 X라는 점은 이 원 위의 점이거나 이 직선 위의 점이 X예요. 근데 P는 어디 위의 점이냐면 바로 자 여기다 파란색으로 쓸게요. 이 선분 A, B 위에 있는 점이 P예요. 이해됩니까? 이 선분을 왔다 갔다 하는 점이 P인데 요 P, 이 P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요 P부터 X까지 이은 이 벡터랑 얘랑 평행하다는 얘기예요. OC랑 평행하다. 그러니까 얘로 시작해서 X로 끝나는 이 벡터가 기울기가 1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점이 여기 있을 때는 기울기가 1인 직선 슉 그리면 돼요. 슉. 잘 봐. 야, 요 2,6을 지나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요 점 지날걸? 이렇게 그리면 돼. 슉. 이렇게. 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게 되겠어요? 이렇게. 맞아. 이 P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계속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직선이. 그죠?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딱 떨어졌을 때 역시나 똑같이 얘가 4니까 요 점을 제가 기울기 1인 직선은 이렇게 되죠. 슉, 와! 으아! 아이고, 맞죠? 슉,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림을 좀 잘 그리셔야 돼요. 여기 떨어집니다. 슝 하고 떨어지겠죠. 이렇게. 됐나요? 요 정도 일단 보시면 되겠죠. 끝났네. 그럼 결국은 너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P라는 점은 이제 P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P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PX랑 얘랑 평행하다는 얘기니까 결국 X가 될 수 있는 건 이 원 전체가 아니고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그죠?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여기 부분, 그죠? 여기 가능하다. 여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가능합니다. PX가 기울기가 1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능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림을 좀 너무 높여 그렸네요. 이거 보이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끝났죠. 자, 이제 끝났어요. 자, 그럼 노란색이 이제 실제로는 노란색이 S란 집합의 원소죠. 왜냐하면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란 점의 자취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노란색 점들이 전부 다 집합 S의 원소가 됩니다. 그럼 이 집합 S에서 속한 점 중에서 Y좌표가 최대인 점과 Y좌표가 최소인 점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너무 끝났네.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 Y좌표가 제일 높이 있어요. 그럼 이 점이겠지. 요 점이겠지. 이게 Y좌표가 최대인 점. 그렇죠? Y좌표가 최소인, 제일 아래에 있는 점. 제일 아래에 있는 점이 뭐야? 요 점이죠. 요 점. 이해겠습니까? 자, 최대인 점을 Q라고 하고, 요 점을 Q라고 하고, 최소인 점을 뭐라고 했어요? R이라고 했죠. 요 점이 R이라고 했고, 문제가 물어본 건 OQ 벡터와 OR 벡터의 내적을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근데 애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게 요 점이 최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당연히 요 점이 최소입니다. 그럼 그냥 위치 벡터로 풀면 되죠. 요 점의 좌표는요. 자, 끝났어요. 그죠? OQ 벡터는요. 자, 그냥 좌표로 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자, 잘 봐요. 끝났어요. 자, 이게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서 이 X좌표와 Y좌표 합이 항상 일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8 더하기 6이니까 14니까 XY좌표가 똑같으려면 얘가 7,7이 되겠죠. 내 말 듣고 있나요? 이해되겠죠? 7,7이고요. 요 길이가 2루트인 거 알겠죠? X좌표가 2고 Y좌표가 2 차이 나니까 2루트이면은 여기 직각삼각형 싹 만들면은 여기도 2고 여기도 2라서 이 Q라는 점은요. 바로 5,9가 됩니다. 내 말 이해가 되겠죠? 끝났네. 자, 얘는 5,9고요. 오케이. 자, 그다음 OR 벡터는요. OR 벡터는 너무 쉽죠? 자, 요 길이가 뭐죠? 3이잖아, 3. 그러니까 아래 좌표는 4,1이 되겠죠. 그렇죠? 두 개 내적하면 성분끼리의 곱의 합이니까 20 더하기 9가 돼서 답이 29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조금 그림 그리기 좀 번거로운데 그려보면 별거 아니다. 자, 한번 복습을 꼭 하세요. 그죠? 넘어갑시다. 자, 29번 문제를 좀 볼게요. 29번 문제를 좀 보고 좀 할 텐데 29번 문제는 쌍용성에 대한 정의 문제죠. 근데 이제 딱 보자마자 초점이 잡히죠. 여기다 -5 이런 정보들은 써주는 게 좋죠. 5가 되고요. 그다음 주축이 하나는 주축 길이가 2가 되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가 되고 여기 -2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게 보니까 이 문제의 조건을 좀 보면 이쪽을 잘 보면은 요 녀석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가운데 항의 2배가 이웃항의 합과 같겠죠. 근데 이걸 저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나도 저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은 좀 헷갈려서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 길이를 뭐 1번, 2번, 3번으로 표시하거나 그냥 A, B, C로 표시하는데 문자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서 C라는 문자가 있네요. 그냥 이렇게 할까요? 그냥 1번, 2번, 3번으로 표시해 볼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일 긴 거, 요 길이를 1번으로 표시를 하고요. 1번 이렇게 쓰고, 자, 그럼 요거 2번 이렇게 쓸게요. 2번. 이 쓰는 이유는 정의를 쓰려고 쓴 거거든요. 1번 빼기 2번은 당연히 뭐겠어요? 2죠. 2.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3번. 제일 긴 거를 3번, 그리고 여기 4번 이렇게 쓰면은 저 식이 좀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자, PQ라는 거는 2번 빼기 4번이죠. 2번 빼기 4번. 그 다음에 QF인가요? QF는, 여기 보세요. QF는 3번. 알겠죠? 요 녀석이랑 더하기. 그 다음에 PF. PF는 요 길이니까 1번. 1번 더하기 2번인가요? PP' 2번. 이걸 더한 거. 그렇죠? 이걸 더한 것이, 자, 뭐의 2배요? 4배니까 4의 PF'이죠? 그럼 4의 2번이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등차 중앙식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냥 써보면은 2개의 2번이니까 넘겨주고요. 그럼 2배의 2번이고, 이것은 1번 더하기 3번 빼기 4번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죠? 근데 이걸 딱 보고 이제 그림상으로 표시되는 거 보세요. 3에서 4를 빼면요. 주축의 길이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4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기 1번, 2번은 관계식을 너희가 알고 있는 건 1번에서 2번 뺀 게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 넘겨요. 하나 넘깁니다. 그럼 1번 빼기 2번이 2니까 얘는 2가 되겠죠. 그럼 2번이 남죠. 그렇죠? 그래서 2 더하기 4가 1번이다, 2번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끝났죠. 그죠? 와, 끝났다. 너무 쉬운데? 자, 그러면은 얘가 6이잖아요. 6. 그렇죠? 얘가 6이고 요 길이가 6이 되고요. 자, 요 길이는 1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1번은요. 1번은 자, 주축의 길이가 2라서 그죠? 여기서 이걸 뺀 게 2니까 얘는 8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오, 대박. 3대 4대 5. 와, 직각이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이 문제는 요 직선의 기울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요 탄젠트 세타를 물어본 거죠.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당연히 3분의 4라고 쓸 수 있죠. 이 길이분의 이 길이니까. 그래서 문제가 물어본 건 여기다 60을 곱한 거니까 답은 80이다. 이렇게 쉽게 나오게 됩니다. 자, 30번 문제 볼까요? 30번 문제는 벡터의 합을 도형의 이동으로 생각할 수 있겠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쪽에서 잠깐만 선생님이 이쪽으로 와서 참고를 한번 보면은 이 문제를 틀리는 학생들은 요걸 잘 모를 거예요. 자, 우리가 좌표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 좌표 평면에서 요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어요. 이 원점이고 요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 문제랑 맞추면 Q라고 합시다. 이 Q를 막 움직여요. 움직입니다. 그럼 이제 OQ 벡터라는 것이 이 OQ 벡터라는 것이 사정없이 움직이는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벡터랑 와, 대박. 이걸 더했어요. 예를 들어서 요 빨간색 벡터랑 더했다. 이걸 더했어요. 그죠? 여기 고정돼 있어요. 얘는 3,0이라고 해 볼까요? 이 반지름 1이고요. 그럼 요 벡터랑 이 벡터를 더하면은 얘는 움직이니까 계속 돌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도는 걸 이 종점과 시점을 연결해 보면은 그냥 얘랑 얘를 더한 건 그냥 이 원을 이만큼 이동시킨 거랑 같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결국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더하면 얘를 일로 끌어당긴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움직이니까 이렇게 돌면서 이런 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요 1번 벡터랑 2번 벡터를 더한다는 얘기는 그 벡터의 종점이 바로 이 원을 이 빨간색 벡터만큼 평행이동시킨 원의 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렇구나. 벡터의 합은 도형의 이동으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이 문제의 논점입니다. 자, 30번 보시면요. 자, 직선이 나왔죠.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x라는 직선입니다. 좋았어. 대박. 자, 이 타원은요. 여기다 써놓을까요? 이 타원은 2x 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y 제곱은 3이라는 타원인데 좋았어. 잘 봐봐. 메인은 이거겠죠. 이 조건 보세요. 타원 위를 움직이는 점 Q에 대해서 이 x라는 OX 벡터가 OP와 OQ를 더한 거야. 와, 대박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Q라는 점은 이 타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잖아요. 이 타원을 움직이는 점이니까 만약에 P가 여기 있다면 P가 요 위를 움직이니까 P가 여기 있다면 요 벡터랑 이 움직이는 벡터를 더한 거거든요. 요 움직이는 벡터를 더한 거야. 노란색의 움직이는 벡터를 더한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 타원이 이만큼 이동한 거니까 이 중심이 이만큼 이동해서 그냥 똑같이 이런 타원이 되는 거죠. 이런 타원 위를 움직이는 게 두 벡터를 더한 것의 x 좌표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차피 타원은 똑같으니까 이 P란 점이 이렇게 이동하면 타원도 똑같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고 P란 점이 이렇게 이동하면 타원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고 계속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은 이 P라는 점이 이 직선을 막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만큼 이 타원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평행이동되는 거라서 이 접선 방향으로 쭉 이동하는 이 영역 위의 점들이 전부 다 X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연속적으로 이동하니까 타원이. 이해되겠어요? P가 이동하면서 타원이 이동을 하고 P가 이동을 하면서 타원이 이동을 하니까 이 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영역 전체가 C가 X란 점의 자취가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근데 보시면 XY 좌표가 모두 0 이상인 X의 자체 영역의 넓이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1사분면의 영역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물어본 거랑 같죠. 와, 우와, 그럼 봐봐요. 끝났죠. 이게 무슨 소리죠? 얘랑 평행한 접선, 알겠죠? 접선에 X축과 Y축으로 잘려진 이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접선 논점이죠.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타원의 방정식에서 자 그냥 쓸까요? 이 타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죠? 이 3분의 2분의 3에 분의 x제곱에 자 플러스 3분의 y제곱은 1이잖아요. 이게 타원이죠. 그럼 접설 방정식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접설 방정식은 두 개인데 y절편이 양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루트하고 4 곱하기 2분의 3 플러스 3 이게 접설 방정식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뭡니까? y는 마이너스 2x에 자 이게 플러스 3이 되겠죠. 와 끝났네. 그럼 선생님 y절편 요점은 3이고 x절편 요점은 2분의 3이야. 아 그래서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높이 3이야. 그래서 4분의 9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문제의 합은 13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기하 문제 해설을 마쳤는데요. 6월 평가 범위가 평면 벡터까지였죠. 자 이제 9월 달은 전범위니까 공부를 끝까지 계속 해주셔야겠죠. 기하는 상대적으로 계산보다는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앞으로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 풀 때 잘 안 보이면 그림을 좀 디테일하게 그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7월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